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토요일 잘 쉬고 계시죠? 저는 어저께 주말에 여러 가지 지표가 변한 게 많아서 오전에는 이제 유가부터 올렸고, 지금은 이제 미국 국채 완전히 무슨 개 잡주처럼 폭등하고,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변했나, 특히 주말이니까 주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설명과 함께, 아직 제가 분석은 안 했지만 뉴스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관련돼서 미리 그래프를 보고 제가 연구를 좀 더 해서 여러 가지 채권 이외의 주변 상황이랑 엮여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제가 좀 나중에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코스닥 잡주처럼 폭등하는 미국채 금리, 채권 대학살로 가나? 네, 오늘의 주제는 채권 대학살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따로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뉴스를 며칠 전인가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 이제 그 정밀 분석하고 데이터를, 그래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순서는 핸드폰을 캡처했는데, 미국 국채가 오늘은 주제예요. 미국 단기물인 2년, 5년, 10년, 30년, 이것을 일봉, 주봉, 월봉, 이걸 핸드폰으로 먼저 본 다음에 엑셀로 300년, 그 다음에 최근 3, 40년 이런 금리에 관련된 그래프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금리, 핸드폰 금리. 자, 요거는 일봉이고요. 2년물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미국 2년물이고요. 일봉이에요. 이따 뭐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 바뀔 거예요. 2년물, 3년물. 여기가 이제 상품명이고, 요거는 이제 기간입니다. 그걸 이제 넘길 때마다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일봉을 보니까, 2년물 보니까 이제 단기물이죠. 뭐 빨래투처럼 계속 올랐죠. 출렁임도 없어 별로. 그쵸? 엄청나죠. 그러다가 이틀 동안 뿔대 세웠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살짝 눌렸던 거를 치고 올라갔습니다. 1.3160으로 끝났네요. 자, 이번에는 5년물 볼게요. 자, 5년물입니다. 얘는 그래도 등락이 있으면서 이렇게 올랐죠. 등락이 있으면서. 즉, 2년물은요, 그냥 계속해서 올랐는데, 얘는 출렁출렁 하니까 아무래도 단기물보다는 덜 올랐겠죠.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얘 자체적으로 보면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볼때가 요 고점을 돌파하면서 심각하죠? 아니, 개별 잡주예요, 완전 이거. 그 다음에 좀 더 장기물이 10년물인데 2년물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계속 올랐죠, 이렇게. 근데 얘는 이렇게 출렁했다가 이런 식으로잖아. 이렇게 오르긴 오르는데, 그러다가 한 거의 보름 넘게 이게 눌렸었거든요. 이걸 이틀 동안에 주말에, 그것도 목요일 금요일날 볼때를 세웠습니다. 이게 심각해요. 이게 채권이면 좀 진득하게 완만하게 항공모함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완전히 무슨 코스닥 잡주처럼 이렇게 막 급등락을 한다니까. 특히 요번에 폭등하는 거는 심상치가 않아요. 이번에는 최장기물인 30년물 일봉을 볼게요. 자, 30년물입니다. 조금 여기서 2년물은 계속 오르는데, 그래도 10년물이랑 잠깐 비교해 보세요. 자, 이건 3년물, 요거는 10년물이에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 10년물은 요렇게 갖고 여기까지 갖고 요 정도까지 왔거든요. 얘는 더 올랐죠. 그러니까 장기물일수록 조정이 더 심했고, 오르기는 더 뒤에 올랐고, 얘도 오르긴 올랐는데 요 정도 올랐잖아요. 요 정도. 그쵸? 다른 것은 여기서 빡 치고 올라갔는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눈치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얘는 2.223이에요. 기간이 길수록 이자를 많이 줘야 되니까. 자, 장기물은 요렇게 올라가는데, 중기물은 요렇게 올라가는데, 단기물은 요렇게 올라가요. 즉, 그 전에는 차이가 많이 났는데, 최근에 밑에 것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차이가 줄어들었죠. 이게 이제 장단기 금리 축소 현상이 벌어진다고. 이게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막 나중에 가서 어느 순간 한 1, 2년 있다가 역전이 돼버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 뭐 서프라임 사태라든지 코로나라든지 뭐 저축 대부조합이라든지 뭐 이런 뭐랄까 공황 상태가 왔거든요. 자, 그것도 이따가 차트를 볼게요. 자, 이번에는 주봉을 보겠습니다. 좀 더 길게, 요렇게 좀 많이 길죠? 자, 로그 차트입니다. 2년물인데, 야, 이거는 무슨 그냥 쉼도 없이 올랐어요. 2년물이에요. 2년물. 무섭죠? 야, 이거 거의 여기까지 왔네. 떨어지기 전까지 왔네요. 자, 이번에는 5년물입니다. 5년물. 자, 5년물입니다. 5년물은 연은 되게 출렁출렁 했죠? 그러니까, 자기랑 비교하면은 이거 넘었지만, 2년물,
단기물이랑 비교하면 인견물이 이렇게 올라갈 때 얘는 이렇게 접었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 이게 밑에서 올라온 건지 실제로는 밑에서.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이렇게 벌어졌던 게 이렇게 좁혀지는 거죠. 자, 이번에는 10년물 볼게요. 장기물입니다. 짠 보니까 조금 보세요. 얘가 요 정도 조정받을 때 10년물은 조정을 많이 받죠. 그쵸? 그래도 자체적으로는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이번에 30년물 최장기물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얘는 여기까지도 빠졌네. 이렇게 그쵸? 여기까지도 빠졌네. 자, 이거 비교해 보세요. 얘는 요렇게 빠진 다음에 요렇게 됐죠. 근데 30년물은 요렇게 빠진 다음에 저점을 떴겠어. 즉 장기물일수록 조정을 많이 받고 올라간다. 얘도 올라가긴 올라가요. 자체적으로 전고점 근처까지는 왔어. 근데 조정을 받을 때 단기물은 조정을 안 받고 계속 올라가는데 왜? 바이든이 금리 올린다니까, 아니 파월이 금리 올린다니까. 예, 그걸 미리 반영해서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장기물일수록 올라가다가 조정을 심하게 받고 올라가다가 조정을 심하게 받고 그렇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추세적으로는 올라요. 특히 10년물 보시면 추세적으로는 오르죠. 근데 이게 많이 떨어졌다가 오른다고. 요 한 칸이 3개월이거든요. 3개월. 이거는 거의 한 4-5개월 조정받았죠. 그 다음에 또 한 3개월 올랐다가 또 한 2개월 조정받고 최근에 이제 급하게 오르네. 저것 돌파하고 이때는 돌파 못했었거든요. 이때 돌파했죠. 자, 심각합니다. 자, 이제 월봉을 볼게요. 월봉 2년물부터 볼게요. 자, 월봉 2년물입니다. 이거 2년물이에요. 월봉입니다. 이게 1달이라고 했더니 1달. 뭐 한글을 그렇게 번역을 했냐. 1월, 1개월 이렇게 해야지. 어쨌든 자,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2년물 거침없이 올라갔어요. 자, 5년물 얘는 접었다가 올라갔어요. 자, 10년물은 두 번 접었다가 올라갔어요. 30년물 접는데 많이 접었다가 올라갔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눈치챈 게 뭐냐면은 2년물은 밑에서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는데 최장기물인 30년물은 저 위에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많이 접었다가 올라가. 그러니까 2년물, 5년물에 많이 따라잡혔겠죠. 그러니까 얘가 도둑놈이야. 도망가는데 얘는 저 위에서 도망가는데 밑에서 경찰이 엄청 2년물이 또 쫓아가. 근데 얘는 올라가다가 접고 하니까 이제 따라잡히는 거예요. 그게 장단기 금리차 축소 현상인데 이게 좀 더 진행이 되면 아직까지는 위험 수준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좀 더 진행이 되면 위험해요. 그거를 차트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 엑셀, 이제부터는 엑셀을 보겠습니다. 짠, 엑셀입니다. 요거 10년물입니다. 10년물 120년 동안의 차트예요. 여기 1900년부터 여기가 2차 대전 할 때 바닥이에요. 1941년 바닥. 이때가 아마 한 3%, 여기가 한 몇 프로였나? 이거 로그 차트니까 이게 5%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5%인가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15%. 여기가 몇 프로? 좀 이따 여기 다 기억이 안 나네. 여기는 0.3%는 알겠다. 0.3%. 지금 1.8%? 자, 근데 40년 주기 얘기하려는 거예요. 40년 주기. 40년 동안 올랐어요. 40년 동안 빠졌어요. 앞으로 40년 동안 올라간다는 얘기 하려는 건데 문제는 그냥 마냥 오르거나 마냥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떤 요런 게 등락을 하면서 올랐다 이렇게. 그쵸? 마냥 오르는 게 아니야. 40년 동안에 중간에 한 1, 2년 동안 폭락한 적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지지선이 기가 막히게 맞더라. 즉 환율을 금리를 10년물 국채 금리를 로그 차트로 보면 이게 보여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걸 깼습니다. 깼으면 이제 드디어 요 지지선을 깼으니까 이제 하락세로 돌아서놨죠. 또 이렇게 폭등했다가 빠지고 이러면서 출렁출렁하면서 빠져요. 이게 마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기서 2020년 7월 달인가 이제 저점 0.3을 찍었습니다. 이게 15%였어요. 그리고 거의 한 50분의 1토막 났죠? 50분의 1토막 났어요. 50분의 1토막. 근데 여기서 지금 1.8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5배 올랐죠, 지금. 저점에서 5배 올랐어요. 문제는 이게 여기서부터 40년을 저는 올라간다고 보는데 사이클에 접어들었는데 그냥 마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몇 달 전처럼 올라가다가 접고 하면서 이러면서 40년을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혹시 이번에는 20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2020년에 바닥을 찐 게 2040년에 단기 변곡점이 됐든 2060년까지 올라가든 어쨌든 40년 사이클이다. 이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300년 데이터에서 제가 40년 동안 미국의 고점과 저점이 반복되는 거를 발견해냈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이게 2, 3년 올라가고 그래갖고 지금 미친 듯이 그 금리가 올라가는 게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지금 40년으로 보면요 한 2년밖에 안 됐죠. 초입 국면이에요. 초입 국면. 그러니까 초입 국면에 빨리 포지션을 잡으려고 미친 듯이 이렇게 폭등하는 거 아닌가. 나중에 뭐 이제 한 1, 2년 정도 지나면 완곡하게 또 한 1, 2년 또 조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채권 금리가 이제 폭락한다느니 또 채권 가격이 이제 급등한다는 이제 이런 얘기가 막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포지션을 취하는 과도기라서 지금 코로나 때 미친 듯이 빠졌다가 지금 또 미친 듯이 오르는 거 아닌가라는 저 혼자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40년 상승기에 1, 2년 초입 국면이다. 자, 그 다음. 자, 요거는 우리나라 10년물과 3년물이에요. 미국은 단기물을 2년을 대표로 하는데 우리는 3년으로 해요.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유는 몰라. 근데 미국 하면은 장단기 금리차 그러면 2년물 10년물 하고 우리나라는 3년물 10년물 하니까 뭐 그렇게 해야지 뭐 야 나는 2.3년물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시류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 대신 거기서 나타나는 기술적 지표를 잘 해석하자 이거죠. 그래갖고 내 걸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는 저항선이나 지지선이 직선이었잖아요. 그건 로그 차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은 산술 차트입니다. 산술 차트에서는 지지선이 곡선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지수함수가 되거든요. 로그 함수의 역함수가 지수함수라는 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 요 장기 저항선을 이번에 돌파를 했죠? 특히 보세요. 엄청나게 1년 오르다가 얻어맞고 폭락했어요. 2달 동안 폭락했어. 왜? 이거 저항을 받았거든. 저항선. 이게 40년 저항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빠샤 돌파를 했어. 신났죠? 근데 또 얻어맞았어. 근데 얻어맞았는데 지지를 또 여기서 또 하네? 그 다음에 다시 또 빠샤 또. 즉, 요게 그전에는 저항선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지지선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지선 역할을. 저항선과 지지선은요, 백지장 차이로, 저항에 실패하면요, 그다음부터 지지선 역할을 바뀌어요. 임무교대. 자, 이번에 3년물도 마찬가지예요. 3년물은 큰 조정이 큰 저항도 없고, 큰 조정도 없었어요. 왜? 3년물은 미국 2년물보다는 덜 하지만, 단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물에 비해서 진동이 더 적게 꾸준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10년물이 여기서 조정을 받을 때 얘는 그냥 조금 조정받는 척만 했죠. 그 다음에 얘가 뚫을 때 같이 뚫었죠. 그 다음에 얘가 센 조정 받으면서 지지선까지 떨어올칠 때 얘는 찔끔 빠지다가 말았죠. 왜? 여기까지 안 때려졌어.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갈 때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 얘가 더 많이 올랐겠어요? 얘가 더 많이 올랐겠어요? 당연히 3년물이 더 많이 올랐겠죠. 그러면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졌던 게 축소가 되고 있겠죠. 왜? 그랬잖아요. 위에 있는 놈 10년물이 도둑놈이야. 밑에 있는 3년물은 경찰이야. 얘가 막 도망가고 얘는 쫓아가는데 그전에는 많이 벌어졌어. 근데 이 도둑놈이 도망가다가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또 도망가다가 담배 한 대 피고 이러면서 도망가. 근데 경찰은 죽어라 하고 쉬지도 않고 쫓아가. 그럼 얘가 차이가 벌어졌겠어요? 좁혀졌겠어요? 좁혀졌죠. 근데 문제는 얘가 도망가다가 얘가 따라잡아갖고 역전이 되면 골치 아픈 거지. 그러면은 세계 증시나 경제에 파국이 왔다는 거. 자, 좀 이따 또 차트 나옵니다. 자, 요건 연봉이에요. 방금 전에 봤던 거를 연봉으로 바꾼 건데 밑에 거 우리나라 10년물 그다음에 오른쪽은 3년물이에요. 이거 저항선 돌파했다는 얘기는 했죠? 했어요. 연봉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2월 초인데 한 달 반도 안 됐는데 벌써 양봉이 이만해요. 3년물도 이만하고 저항선도 돌파했을 뿐더러. 자, 근데 미국은 얘네는 진짜 40년이에요. 참 기가 막히게 저항받죠. 근데 아직 여기까지 남았죠. 근데 이 양봉이 엄청 세지 않아요? 이게 한 달 일주일밖에 안 된 양봉이 이만해. 연봉이. 작년 연봉이랑 비교해 보세요. 작년 연봉이 한 6개월치를 한 달 만에 지금 치솟은 거야. 근데 문제는 얘가 아직 여기까지 갈 여력이 있다니까. 얘도 여기까지 갈 룸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돌파를 했어. 그럼 얘는 목표가 뭐냐면요, 이 저항선에 대가리 쳐박겠다는 얘기야. 한번 가서 부딪혀갖고 한번 누가 세나 한번 피 터지게 한번 싸워보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서 저항을 받더라도 일단 가고 보는 거야. 지금 저는 그 국면이라고 봐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먼저 했어. 항상 우리나라가, 미국은 항공모함이잖아요. 경제 규모와 인구 규모와 그다음에 자산 규모나 이게 우리랑은 잽시 안 되지. 근데 우리는 쾌속전 같아. 빨리빨리 움직여. 그리고 경제든 주식이든 뭐 수출이든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가장 먼저 산소가 부족하면 카나리아가 먼저 죽으니까 그걸 보고 광부들이 빨리 탈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가장 민감하게 먼저 움직이는 게 한국 증시, 한국 채권, 한국 수출, 한국
K-팝 이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연봉 분석, 이것도 연봉도 로그 차트예요. 아, 그리고 여기에 연두색 있죠? 이거는 연종가 기준금리예요. 연종가. 지금 제로죠? 제로. 근데 얘가 보면은 2년물, 그러니까 2년물은 기준금리랑 관련이 깊잖아요. 10년물은 관련이 많이 안 깊어. 얘는 경제랑 관련이 깊어요. 근데 기준금리가 여기 있는데 얘는 미친놈처럼 여기까지 올라왔어. 다른 때도 이렇게 올라가면 기준금리가 따라 올라가더라. 얘도 먼저 올라가니까 얘 따라 올라가더라. 즉 기준금리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아니다. 잠깐만. 이 2년물이 먼저 바닥치고 올라가고 나서 한참 있다가 기준금리 올리더라. 맞죠? 아직도 우리 기준금리 안 올렸어요. 이제 따라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 저항선까지 달 때 있죠. 요 저항선까지 달 때 기준금리랑 2년물이랑 거의 붙었어. 여기도 거의 붙었죠. 그럼 얘가 요 정도까지 가면은요, 그 기준금리가 이렇게 붙지 않겠어요? 뭐 2년, 3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엄청 급하게 많이 올려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 올려야 돼. 지금 1.36인데 얘가 2% 정도 가지 않을까? 그럼 미국 기준금리도 2% 간다고요. 그럼 얘는 한 2.3까지도 가 있겠죠. 그러면서 여차하면 요 저항선 돌파하겠죠. 이건 기술적 분석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채권은 솔직히 기술적 분석보다는 펀더멘탈이 우선하잖아요. 근데 저는 태생이 차티스트니까 이걸 갖다가 아티스틱하게 좀 분석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뭐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그거는 구독자님들 그냥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반대한다고 욕하지도 마시고, 야 신기하다 그래고 막 채권에다가 막 뭐 투자를 한다거나 막 선물 쫓치는 거죠. 이래갖고 나중에 손해 봤다 이익 봤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엔터테인먼트 정보 전달 정도지 뭐 이걸로 무슨 투자 판단 이러면 안 돼요. 그 대신 커피 후원은 오케이. 반갑습니다. 또 누가 댓글 달았던데 커피 후원은 너무 자주 얘기하신다고. 좀 속보이네. 그쵸? 와이프가 시키는데 어떡해. 앞으로 그러면은 커피 후원 안 하고 율무차 후원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특별하게 미국 300년 다우존스 차트에다가 분홍색 10년물 국채금리를 진하게, 여기서 지금 제일 진한 게 뭐죠? 제일 진한 게 10년물 국채금리예요. 미국 40년 올랐다 40년 빠졌다 이제 40년 오른다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게 진한 게 아니라 주인공은 다우인데 오늘은 채권 얘기하니까 10년물 국채금리를 얘가 진하게 선굵기를 좀 했고 파동을 연두색으로 파동 카운팅을 다 한 거예요. 40년 파동. 자, 이게 40년 파동을 따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선 차트 있죠. 분홍색을 단독으로 10년물만 따로 국채금리만 따로 한 거예요. 과거 데이터일수록 정확한 건 아니고 러프한 건데 그 방향성 파악하는 데는 아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자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런 약간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아직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몰라. 근데 바닥은 찍었고 0.318 찍었고 뭐 10% 갈지 7% 갈지 3% 갈지, 여러분들 10년물이 지금 1.8이에요. 제가 1.4일 때부터 계속 40년 사이클 얘기하면서 이거 저항선까지 대가리 처박으러 간다. 그게 약 2%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벌써 1.8이야. 근데 2% 3%에서 멈출 게 아니라니까 얘가.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몰라요. 그냥 주기로 과거에 40년 주기를 봤을 때 요 정도까지만 가도 요게 40년이거든. 요게 40년. 요게 40년이고. 그렇죠? 2060년까지가 40년 아니에요. 그냥 러프하게 한 거예요. 방향성. 그러니까 지금 빚내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주식은 그나마 단타로 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부동산은 보통 5년, 7년이잖아요. 평균이 7.8년이야. 서울 아파트는 보유 기간이. 지방 전국 도시로 주택으로 치면은 11년이 넘는데요. 평균 보유 기간이. 물론 투기하는 분들은 더 빠르겠지 그게. 근데 할머니들 무슨 뭐 10년, 20년, 30년도 살잖아요. 근데 빚을 10년, 20년 동안 갚으려고 그래봐.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자, 요게 최근에 제가 유레카에서 발견했던 장단기 금리차 축소 현상의 이상 현상. 자, 그 차트인데 요거는 두 개의 차트가 합쳐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할 거예요. 여기 선이 막 여러 가지 생각해요. 복잡해. 자, 이 차트 심플하죠? 이거는 뭐예요? 파란색 닉케이 75년부터 닉케이 89년에 상투 친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그 89년은 우리나라는 4월 달에 코스피 상투 쳤고 일본은 89년 12월에 상투 쳤어요. 그때가 아마 쇼와 천황 이제 죽고 아들 히로히토인가? 히로히타 천황이 죽고 아니다.
쇼와 천왕이 죽고 히로히토 천왕이 그 부임할 때 그때 맞춰갖고 니케이 상투치고 그다음에 일본 국채 공격이 이제 외국 놈들이 들어왔는데 서양 놈들이 일본을 공격한 거란 말이야 이때. 어쨌든 여담이 길었고 연두색은 다우는 그냥 쭉쭉쭉 올라갔어요. 니케이랑 우리나라 폭락하는데 얘는 계속 올라갔어요. 연두색. 자, 그다음에 동 차트는 10년물 국채금리 그냥 차트인데 겹치면 또 있어요. 요거 여기도 빨간 것도 10년물 똑같은 거예요. 그 대신 이건 3차트, 아까는 봉 차트. 파란 거는 우리나라 10년물 국채금리, 연두색은 우리나라 3년물 국채금리. 요거의 차이를 계산해 놓은 게 여기 파란색 있죠? 파란색. 차이가 벌어졌다가 좁혀졌다. 벌어져서 좁혀졌다. 그 다음에 요거 빨간 거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좀 전에 봤던 거. 아까 300년 차트 봤죠? 그 다음에 요 분홍색은 미국 2년물 단기금리. 우리 3년물보다 2년물이 더 요동을 치죠. 워낙 초단기, 얘네가 볼 때는 초단기니까 10년물에 비하면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기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벌어졌죠. 이 벌어진 게 요 빨간색이에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이 미국 국고채 아니 FRB 기준금리. 그 다음에 여기 연두색은 우리나라 기준금리. 여기 보시면 요 분홍색 2년물이랑 미국 그 기준금리랑 거의 연동되죠. 이거 보세요. 연동되잖아요. 이렇게 연동되잖아요. 이렇게 제로금리까지 가니까 얘도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먼저 오르고 있죠. 여기까지 올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가 빡빡 올려야 된다고. 올해 얼마나 진짜 내가 볼 때 7, 8번 진짜 올릴 것 같아. 이 2년물 올라가는 거 보면 빨리 쫓아가야 되거든. 자, 그런데 여기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거를 겹친 게 이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이 차트는 한 장짜리 차트는 1번 차트 주가 차트랑 2번 금리 차트랑 합친 게 주가와 금리와 그 다음에 리세션. 여기 하늘색 구간 있죠. 여기 리세션 구간이에요. 주의할 것은 요 빨간 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0년물이 2년물 밑으로 내려가 버린 거야. 금리가. 그러면은 그 다음에 꼭 공황이 왔다. 그 다음에 89년에도 출렁하니까 리세션이 왔죠. 그러면서 니케이도 여기 90년대 부동산 주식이 출렁했어요. 미국은 출렁하다가 다시 회복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박살났고 일본은 박살났어. 주가가. 그 다음에 2000년에 닷컴 버블 터지고 나서 이게 빨간색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그때는 여기 다우도 빠졌지만 나스닥이 더 빠졌어요. 그 다음에 니케이도 빠졌어요. 우리 코스피도 먼저 고점 치고 빠지다가 마지막에 박살이 났어요. 요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차를 두더라고. 그 다음에 2008년에도 그 전에 2006년 7년도에 이게 또 역전됐죠. 그러니까 한 1, 2년 있다가 파란색이 나타났죠. 이때 보세요. 일본도 꼭지치고 빠지고 우리도 코스피 폭락하고 저기 다우도 빠지고 우리나라가 여기 우리나라 분홍색은 여기는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먼저 고점을 쳤지. 그리고 이번에도 2019년에 순간적으로 출렁했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코로나 위기가 왔어요. 이거 보세요. 하늘색이 되게 작죠. 그 다음에 뜨는데 문제는 과거에 보면 얘가 이렇게 한 약 10년 정도 있다 왔거든요. 이것도 10년이네. 그쵸? 이건 한 7년 정도 됐네. 그죠? 7년. 그 대신 얘가 한 12년 됐네. 그럼 2019년에 왔으면 2029년, 2020, 30, 2030년 이 정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올라가다 말고 여기서 꺾이는 거야. 이상하다. 그러면 이거 다시 올라갈 거야 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고금리일 때랑 저금리일 때랑의 금리 차이는 차이 대신 배율로 따져야 된다. 그래서 요 까만 거를 해보니까 얘가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즉 이번에 얘가 가다가 만 게 아니고 얘 입장에서는요 다 갔다가 온 거야. 그래서 여차하면 요 파란색이 빨리 올 수 있겠다 이거예요. 파란색이 요 불황이 있죠. 코로나. 이때는 코로나로 왔지만 이때는 뭐 전쟁이나 뭐 아니면 어떤 경제 공황 이런 게 오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현상이 되는 거죠. 요런 현상. 두 번 연달아 오는 거 더블 딥. 지금 회복을 했는데 코로나 뭐 완벽하게 회복하지 않았지만 많이 회복했잖아요. 근데 다시 침체로 빠지는 거. 그런 거를 한 3, 4년에 2, 3년 이상의 텀을 두고 나타나는 더블 딥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여기서 자세히 보일 건요. 보세요. 오늘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요 빨간 게 금리 차라고 그랬죠. 금리 차. 요 까마는 금리 배예요. 금리 배수예요. 이거 저 위에서 내려와요. 근데 지금 이번 달에 살짝 올라서는 거 보세요. 약간 플러스 났잖아요. 근데 까만색은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조금이라도.
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줄고 미국도 그러니까 미국도 바닥치고 돌아서려고 그러고 우리도 바닥치고 돌아서려고 그래요. 아, 이렇게 돼야지 좋은 거라니까.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지 주가가 올라가던 거 계속 올라간다니까. 근데 얘는 지금 빠지고 있어. 이렇게 배율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때 많았어요. 얘는 어디냐? 얘는 빠지는데 얘는 올라가. 같은 기간에. 그다음에 얘는 올라가는데 얘는 빠질 수가 있어요. 차이와 배율은 달라요. 자, 요게 조금 이상한 현상입니다. 자, 특히 뉴스를 보고 이건 제가 지금 작업 중인데 이 뉴스에 맞게 이 기사에 맞게 제가 주가, 부동산, 그다음에 채권, 환율, 금리 차트를 지금 만드는 중이에요. 보세요. 시사저널인데 2월 1일자니까는 한 4일 됐네. 1994년 채권 대학살 사태 재현될까?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저장만 해놓고 말았는데 제가 데이터를 좀 만드는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이때래요. 이때 94년에 이때 7번 올렸대요. 7번 올렸대요. 갑자기 올려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근데 미국은 뭐 조금 미국도 잘 오르다가 이 당시에는 급등락을 했네.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고 이제 국채 금리가 살짝 떨어지니까 그때 다시 올랐네. 그쵸? 여기 잘 보시면 미국이 한 1년 반 정도를 금리 동결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렸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진짜 7번이네. 7번 올렸어요. 이때 뭐 남미 뭐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난리 났대. 근데 그때 94년의 상황을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94년에 꼭 지쳤는데 1145 찍고 나서 IMF 때까지 277까지 4분의 1 토막 났는데, 야 진짜 이러면 제가 곧버스를 3년 들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계좌를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4분의 1 토막, 코스피 4분의 1 토막 한다고 가정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94년부터 97년까지 IMF 때 박살날 때까지 1145에서 277 간 게 정확히 4분의 1 토막이거든요. 75% 폭락.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가 온다고 보고 벌써 몇 개월 전이야. 7개월, 5월 달에 숏을 쳐놔갖고 지금까지도 움직이는 거 그대로 놔뒀어요. 물론 급반등 하는 거 그냥 그런 거 다 구경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뉴스를 보니까 94년에 폭등을 이겼대. 이때가 우리가 1145 찍을 때거든. 그리고 97년 때까지, 이때까지, 이걸 보시면 되겠네. 이거 지금 방송하다가 발견했네. 자, 보세요. 잠깐만요. 아까 94년부터 95년까지, 여기까지 1년 반, 금리를 올렸다며요. 동결했던 거를. 그 기간에 우리가 상수 쳤다니까? 그리고서 이렇게 폭락했다니까? 이게 4분의 1 토막이에요. 이게 4분의 1 토막이라니까, 4분의 1 토막. 그러면 3,300을 4로 나누면 48에 32죠. 그럼 900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제 뇌피셜로 베팅을 한 거니까, 뭐 웃기지 마, 간다, 안 간다. 그거는 논할 게 없어요. 그냥 제 뇌피셜로 동의하시는 분, 뭐, 반대하시는 분은 의견은 자유로운데, 저는 그냥 제 주장대로 하는 거니까는 미친놈 이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말아주세요. 그 미친놈이라 생각하시면, 율무차 후원. 저 커피 후원 얘기 안 합니다, 이제. 율무차 후원. 율무차는 정력이 안 좋다는데. 딸내미 하나 더 낳아야 되는데, 나. 아들 둘만 있으니까 집이 너무 삭막해. 이쁘고 그런 게 좀 필요한데. 자, 야, 진짜, 이게 채권 대학살이네. 이때 10년물 금리 폭등했죠? 우리도 주가가 오르다가 결국은 폭락했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다니까? 미국이 금리가 빠지는데도, 이렇게 추세적으로 빠지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나몰라라고 빠지고, 일본도 뭐 어떻게 반등했다가 결국 추세적으로는 빠졌네. 지나고 보니까. 미국만 여기서 잠깐 주춤하다가 오히려 미국은 폭등하고 우리는 빠지고. 이거 뭐니, 이거? 야, 이 뉴스 좋네. 이거 보세요. 1994년 채권 대학살. 그래서 제가 주식, 그 다음에 원자재, 금리, 환율, 그 다음에 부동산, 여러 가지 지금 자료를 해갖고 좀 방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1994년 채권 대학살. 왜냐면 지금 채권 전문가들은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거 있잖아요. 장기간 동결했다가. 이 올리는 현상이 94년에 올리는 거랑 상황이 되게 비슷하대요. 저는 솔직히 그쪽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는 채무 전문가인데 채권, 부럽다 진짜. 채권 전문가는 맨날 돈 받으러 다닐 거냐? 돈 빌려주고 돈 받으러 다니는 게 채권 전문가인데 저는 채무 전문가여갖고 맨날 돈 갚는 데만 신경 써. 여러분들 다 채무 전문가죠? 네. 이거 진짜 연관만 하네. 94년 이 채권 대학살.
이때 우리나라가 꼭지치고 야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요게 150%거든요. 기준금리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할 때 야 이때 얘네들 뭐니 이걸 뭐야 요 연두색이 브라질이거든요. 맞네. 미국이 금리를 워낙 낮춰가지고 뭐 캐리 트레이드가 어쩌고저쩌고 막 뭐 남미나 이런데 막 투자를 해가지고 뭐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엄청 올랐대. 그러다가 이제 금리 올라가니까 이제 박살이 난 거라. 그걸 연구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는 캐리 트레이드 안 했겠지. 미국이 바로 근처에 있는 뭐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이런 데 한 것 같아. 이제 기사를 좀 더 분석해 갖고 그 대신 자료 저는 텍스트 이런 거 잘 몰라. 그냥 그래프로 봐가지고 직관적으로 눈으로 딱 보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전. 그리고 백견이 불여일촉이라. 뭔지 알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썬데이 서울 이 세상에서 제일 야한 잡지가 썬데이 서울이었어. 우리 큰형이 보던 거 맨날 훔쳐서 몰래 어휴 거짓말 하려니까 기침이 나네. 옛날에 기억나네. 아우 우리 소지품 조사라는 거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막 가방을 선생님은 다 내려놓고 책상 위로 올라가서 무릎 꿇고 있어. 그럼 다 올라가요. 그 선생님이 두 명이 체육 선생님이랑 교련 선생 중학교 때는 교련 선생 없었구나. 와가지고 막 좀 약간 의심스러운 애들 있잖아요. 호주머니로 이렇게 한 다음에 냄새 크크크 맡아. 이 새끼 담배 피나 안 피나요? 한 다음에 담배 이제 찾는 거지. 그래갖고 책 가방을 뒤로 뒤집어. 그러면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나온 게 썬데이 서울이라니까. 이 대가리 큰 새끼들이 형 거 멀리 갖고 와갖고 뒷자리에서 막 보고 그랬어요. 우리 그 당시에는 키 순서대로 번호를 했기 때문에 17반까지 있었는데 72번? 걔가 키 제일 컸지. 198이었나 그랬어. 하여튼 그런 놈들은 지들끼리 놀아갖고 머리가 대가리가 커가지고 썬데이 서울만 맨날 보는 거야. 우리는 가서 조금 힐끗힐끗 보다가 같이 본 놈들도 나와. 그리고 또 운동장 또 몇 바퀴 돌고 막 그랬지. 뭐 하다 그랬지 이거? 썬데이 서울이 왜 나왔지? 어쨌든 여기 지금 오늘은 뭐 콜롬비아, 아사라비아, 뭐 체코, 칠레 맞을래 그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 40년 동안 하락하는 와중에도 기준금리를 폭등시킨 적이 여러 번 있다니까 이렇게. 그러면서도 추세적으로는 하락이야 40년 동안.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40년 동안 오른다니까는 막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올린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코스닥 잡주처럼 폭등하는 미 국채 금리 채권 대학살로 가나? 이거는 운을 띈 거고, 오늘은 채권 대학살은 그냥 운만 띈 거예요. 이제 연구할 거니까. 그 대신 저 기사를 저거에 맞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뭐 유가가 됐든 아파트 값이 됐든 채권이 됐든 뭐 환율이 됐든 골드가 됐든 뭐 그다음에 우리 와이프 몸무게가 됐든 그런 걸 다 비교를 하려고 해요 지금. 야, 여러분들 요거 심상치가 않죠? 요거 아니 코스닥 잡주처럼 폭등하죠 이거? 일봉 5년물 10년물 30년물 이틀 동안 일봉 보세요. 주봉이 볼 때 세웠다니까.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주봉 10년물 5년물 주봉 10년물도 주봉. 야 30년물까지도 이 정도야. 근데 그 배율은 좁혀지고 있다는 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즉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고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안 좋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안 좋냐. 요 정도 빠지다가 돌아서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 좁혀지잖아요. 그래갖고 금리 역전이 돼버리면 빠르면은 3-4개월 늦으면 1-2년 있다가 공황이 왔다. 우리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유용했죠? 하여튼 엘리엇은 이런 자료나 이런 거는 끝내주게 만들어요. 왜냐면 제가 자료를 봐야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냥 다른 유튜버들처럼 입으로 그냥 계속 떠드는 것보다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야. 엘리엇은 얼굴도 안 보여줘. 그 다음에 하여튼 맨날 율무차 후원 뭐 그 얘기하면서 기분 나빠. 근데 자료는 좋아. 그리고 누가 이 댓글 기분 나쁜 댓글. 저는 엘리엇을 믿는 게 아니라 엘리엇님의 자료를 믿습니다. 이게 칭찬인지 약간 기분이 엘리엇이니까 역 같아. 장난이에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것저것 오늘은 대충 없이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경제가 됐든 저는 계속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락날락하면서 올릴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